혹시 IRA 한도 7,500불이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업주들 계신가요? 사실 회사 은퇴 플랜만 잘 세팅하면요, 그 10배, 20배까지 세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은퇴 플랜 한 편에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시죠. 자영업, 서비스 이런 분들이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사업 확장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있는 은퇴 플랜, 리타이먼트 플랜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업주들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미국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제발 이거 쓰세요라고 하고 세금 혜택을 얹어서 주는 그런 도구이니까요. 안 쓰면 그만큼 매년 절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 오너들이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내 경우에는 이걸 세팅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시작하는 그런 거겠죠. 오늘 영상이 그런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요, 은퇴 준비 시스템은요, 흔히 세 다리의 의자라고 얘기합니다. Three-legged stool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고 있죠. 매월 급여에서 떼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적 연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개인 은퇴 저축이고요. 세 번째가 바로 회사가 스폰서하는 은퇴 플랜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다리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만으로는요, 사회보장, 은퇴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정부 차원에서는 각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각각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당연히 장려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판단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도록 세금 혜택으로 강하게 권장하고 유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리가 뭐였죠? 개인이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IRA, Roth IRA인 거죠. 근데 한계가 있죠. 금액이 부족하죠. 2026년 기준으로요, IRA 한도는 연간 7,500불입니다. 이걸로는 아무리 열심히 40년을 부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리인 거죠. 정부는 개인이 아닌 회사 레벨에서 훨씬 더 큰 세금 혜택을 걸어 놓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회사가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직원들, 오너까지 포함해서 은퇴 저축을 해준다면 그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세금을 확 깎아주겠다라는 그런 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의 플랜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는 대가로 당신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뭐냐? 오너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직원까지 커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 규모, 직원 수, 관리 부담에 따라 오너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non-discrimination 원칙이다라는 거죠.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은퇴 플랜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세요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사 레벨입니다. 사업체가 스폰서해서 만드는 은퇴 플랜입니다. 한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사 레벨의 플랜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DC 플랜, 다른 하나는 DB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DC는요,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하고요. 넣는 돈, 불입 금액을 정해주는 그런 플랜이고요. DB는 Defined Benefit입니다. 나중에 내가 미래에 받을 연금이 정해진 플랜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렵나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DC 계열을 볼게요. DC라고 하는 것은 넣는 금액이 정해진 플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SEP IRA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서류가 종이 한 장이에요. 그래서 회사가요, 오너, 본인, 그리고 직원의 급여에 있어서 최대 25% 또는 상한 금액은 72,000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플랜은요, 직원이 불입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넣어주는 것만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아까 얘기했던 non-discrimination을 생각하면 직원들까지도 오너와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SEP IRA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전문가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어디든 가서 만들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다, 찰스 슈왑이다, 이런 대형 증권사 웹사이트에서요, 우리 개개인들이 IRA 여는 것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SEP IRA 계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에 관리하는 텍스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SEP IRA는요, 관리 부담이 가장 가볍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누가 하느냐? 직원이 없거나 소수의 직원만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소규모 가족기업 이런 회사들이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서류 관리 자체를 최소화하고 싶을 때 선택한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솔로 401k입니다. 이거는요. 직원이 없어야 돼요. 배우자 제외하고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주 오너 전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입금을 확정하느냐? 이거는요. 본인의 급여에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 그리고 여기에 회사가 프로핏 쉐어링의 성격으로 얹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 총 얼마? 72,000불까지 컨트리뷰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0세 이상이라면 캐치업으로 8,000불을 추가하게 되고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솔로 401k가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어디서 만드느냐, 전문가가 필요하냐인데요. 만드는 방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대형 증권사, 앞서 얘기했었던 피델리티, 철수업, 이트레이드 이런 데서 하는 무료형 버전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무료형 버전은 로트 옵션이라던가 고급 기능이 제한되니까요. 그런 거 감안하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은 스페셜티 TPA 유료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문 TPA는 회사의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감독해주는 이런 회사들을 고용해서 만드는 그런 두 가지 옵션이 있다입니다. 만약 내가 저축을 극대화한다라는 데 관심이 있다면 유료형을 하는 게 맞겠고요. 금액 대비 관리 부담은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앞서 얘기했었던 금액에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무료형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 관리와 관련해서는요. 부담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분들이 선택하느냐? 직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 또는 1인 사업주 하는 그런 사업주들이 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W2 인컴을 딴 데서 받는데 별도로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유리할지는 한번 숫자를 가지고 해볼게요. 둘 다 자영업자라고 할게요. 직원이 없어요. 55세 오너라고 할게요. 순소득은 20만 불. 셉 IRA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최대 25라고 했는데 대체로 20%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한 37,000불 정도를 세전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솔로 401k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솔로 401k는요. 내가 직원으로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회사가 프로핏 쉐어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 401k에서는요. 넣을 수 있는 불입금이요. 대체로 한 7만 불 가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셉 아이라보다 거의 2배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느 걸 선택하게 되느냐 이런 거죠. 원칙은 이런 거예요. 직원이 정말로 하나도 없거나 배우자 정도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솔로 401k가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플랜입니다. Simple IRA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직원이 몇 명 더 늘어났다고 할게요. 100명 이하의 사업체 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셉과는 달리 직원도 자기 급여에서 컨트리뷰트,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컨트리뷰트 하는 금액 외에 회사는 뭘 해주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직원 급여의 3%를 매칭해 주거나 또는 두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를 넣건 무관하게 급여의 2%를 무조건 회사가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Simple IRA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불입하는 것과 회사가 함께 넣어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뒤이어 얘기하는 일반 401k보다는 더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만드느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냐 일 텐데요. 은행, 증권사에서 개설합니다. 피델리티, 슈왑, 뱅가드 이런 대형 증권사들이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또한 TPA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연말 관리 부담도요. 굉장히 낮습니다. 왜? Form 5500라고 하는 Annual Compliance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셉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운 관리 부담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걸 선택하느냐라고 하면요. 직원 5명에서 한 50명 정도의 초기, 중소기업, 요식업, 소매, 서비스업 오너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즉 관리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은퇴 혜택을 제공하고 싶은 그런 비즈니스 오너가 선택합니다. 네 번째, 일반 401k입니다. 직원이 여러 명 있는 회사의 표준 플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축이 다 굴러간다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직원이 직접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금액, 소득공제되는 그런 금액이죠. 24,500불까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가 매칭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가 또한 프로핏 쉐어링으로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당 최대 불입 금액은 72,000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만드는가? 이거는 오너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직접 못하고요. 골키퍼라던가 TPA의 어떤 조합이 필요하다입니다. 또 매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를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 관리 부담도요. 상대적으로 높죠. 그래서 관리비도 연 몇천 불 정도 발생하고요. 관리 부담이 그만큼 크지만 또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요. 심플 IRA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선택하느냐? 대체로 직원 10명 이상의 안정된 회사 그리고 오너 본인도 세전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을 최대화하고
또 우수 인재 유치, 또 유지가 중요한 회사들, 이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리타이먼트 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선택합니다. 자, 그럼 간단히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심플 IRA하고 일반 401k 비교입니다. 직원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각각의 직원들도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는 플랜이잖아요. 일단 심플 IRA의 장점은요, 서류 부담 훨씬 가벼운 거예요. 매년 관리 비용도요 몇백 불 수준이에요. 세팅하는 것도 종이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그에 비해 약점도 있죠. 저축할 수 있는 한도가 낮습니다. 그러니 오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세금도 줄이면서 은퇴를 대비하는 건데, 여기에 많은 금액을 넣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심플 IRA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일반 401k의 강점을 따져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 각각이 넣을 수 있는 컨트리뷰션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최대 한 72,000불까지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로트 옵션이라든가 프로핏 쉐어링 옵션이라든가 또 론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열린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 일반 401k의 단점은 뭘까요? 관리 비용인 거죠. 상대적으로 Form 5500라고 하는 매년 제출해야 되는 세금 신고서도 있고요. 또 TPA를 고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또 세팅 초기에 서류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인데요. 회사가 아직 초기 단계고요.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요.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심플 IRA로 시작을 하고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오너가 매년 5만 불 이상씩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반 401k가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심플로 시작했더라도 회사가 성장하면 401k로 갈아타는 로드맵 그려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DC 플랜의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건 프로핏 쉐어링입니다. 이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요, 401k에 붙여서 쓰는 어떤 세컨드 엔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재량으로요, 이익이 발생한 해에 원하는 만큼 얹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떤 해에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씩 넣을지 또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총액 앞서 얘기했던 이 72,000불 한도 안에서 계산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뭐 크로스 테스팅이라는 어떤 정교한 방법을 쓰면 오너에게는 이렇게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포션을 몰아주고요. 또 젊은 직원, 그리고 근속이 얼마 안 된 직원들에게는 최소한만 배분하는 설계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오너 나이가 많고 직원이 젊을수록 이러한 프로핏 쉐어링이 강력한 절세의 무기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만드느냐? 전문가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요, 이건 별도의 계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401k 플랜에서 프로핏 쉐어링 조항을 추가하는 어멘드먼트 방식으로 추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말 관리 부담은요, 뭐 별도의 세팅 비용이 크지는 않으니까요, 역시 이로 인해 프로핏 쉐어링 자체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업 은퇴 플랜에 있어서 첫 번째 Defined Contribution, DC 플랜에 대한 5가지 소개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DB 플랜이에요. 여기부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왜 하이라이트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DC 플랜은요, 아무리 세팅을 잘해도요, 한 명당 72,000불까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상한에 묶여 있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DB 플랜은요, 이에 비해서 상한이 훨씬 더 크게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절세를 위해 컨트리뷰션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DB 플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고소득의 컨시스턴한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업주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그런 제도라고 하겠죠. 자, DB는요, 성격이 또 DC하고 달라요. 아까 뭐라 그랬죠? DC는 Defined Contribution이니까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잔고는요,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수익률을 내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거였죠. 근데 DB는요, Defined Benefit이에요. 미래의 어떤 시점을 상정해 놓고 그때 받을 금액이, 연금 금액 또는 원타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만들려면 매년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를 역산하는 거예요. 액추얼이라는 전문가가 역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산 구조에서 불입 가능액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DB 플랜 안에 대표적인 플랜이 두 개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캐시 밸런스라는 걸 씁니다. 원래는 이 트래디셔널 디파인 베네핏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옛날 방식인데요, 컨트리뷰션을 극대화하는 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다른 플랜이 DB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캐시 밸런스 플랜이에요. 캐시 밸런스는 매년 또는 매달 받을 연금이 아니라 은퇴 시점에서의 럼섬, 총 어마운트를 목표로 잡고 그걸 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가자들, 직원들에게는 본인의 그 잔고가 매년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계좌 형태로 또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럼섬을 통한 역산을 했을 때 얼마까지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대체로 오너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예컨대 한 40대의 오너라고 하면 7만 불에서 한 15만 불 정도까지를 레인지로 얘기하고요. 50대면 최대 한 25만 불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60대면요 30만 불 이상의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처음에 IRA 한도 얼마죠? 7,500불 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40배, 50배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른
DC 플랜 최고 금액 72,000인데 이거와 비교해서도요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 최대치의 컨트리뷰션을 원하는 분들은 DB 플랜, 그 중에서도 캐시 밸런스 플랜을 고려하게 된다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들고 전문가가 필요하냐와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짐작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Actuary, TPA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여기에 변호사, Financial Advisor, TPA까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그리고 혜택을 누리기 위한 연말 관리 부담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플랜들보다 더 무겁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의 장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충분히 부담할 만한 비용이겠으나 그런 것들도 역시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겠죠.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선택하나요? 오너가 대체로 한 40대 중반 이상이고요. 특히 이제 50대에서 60대 중반까지의 고소득 사업주 또는 전문직이 전형적이다라고 하겠죠. 그건 내가 지금 당장 쓸 필요도 없고 은퇴를 위한 투자로 어차피 옮길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리타이먼트 플랜을 늦게 시작해서요. 캐치업이 급한 오너라던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 또는 소규모 프로페셔널 펌들이 대표적인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DC, DB 플랜에 대한 설명 마쳤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결정타인데요.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DC와 DB를 같이 묶어서 하는 콤보 플랜입니다. 말하자면 DC의 상자에는 72,000 채우고요. 또 여기 별개로 캐시 밸런스 상자에 또 몇십만 불을 더 채운다라는 거죠. 50대 오너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401k 그리고 프로핏 쉐어링으로 한 8만 불 정도 채울 수 있고요. 최대. 그리고 여기에 캐시 밸런스라고 하는 DB 플랜으로 20여만 불을 별도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한 30만 불 가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세금 이연 효과만 해도요 10만 불이 훨씬 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파워풀한 세제 혜택을 주는 은퇴 플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자, 첫 번째, 직원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서류 작업을 최소로 하는 경우 SEP IRA가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직원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솔로 401k를 먼저 고려하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없는 경우 또 혼자이면서 소득도 크고 프리텍스 컨트리뷰션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면 솔로 401k 그 중에서도 유료형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요 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콤보 플랜, 캐시 밸런스를 추가해서 콤보 플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원이 몇 명 있고요. 또 관리 부담은 최소로 하기를 원한다. 직원 각각이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심플 IRA로 시작하고요. 회사가 성장하면 일반 401k로 갈아탈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여러 명 있으면서 표준적인 어떤 회사의 은퇴 플랜, 셋업이 필요한 경우는요. 401k에 프로핏 쉐어링까지 같이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너의 나이가 40대 중후반 이상이고요. 또 직원은 젊고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인 고소득이 컨시스턴하게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401k와 캐시 밸런스를 콤보 플랜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걸 같이 활용함으로써 컨트리뷰션 금액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길었는데요. 오늘 다룬 게 큰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제도는요. 사업주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절세 도구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업주에게 세금 혜택을 얹어서 사용해라 권장하는 거니까요. 꼭 쓰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은 복잡합니다. 저도 지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나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다 하나하나 기술적인 부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절세 그리고 은퇴 대비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가장 맞는 솔루션은 뭘까라는 것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오너가 할 일은 큰 그림을 잡는다는 것. 그리고 그 큰 그림 하에서 상담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확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실제 세팅이라는 것은요. 각 회사의 상황 그리고 오너의 상황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제도의 효용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절세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더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